여러분, 독일, 스위스, 그리고 오스트리아, 이 세 나라에서 불면증 치료에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그건 꿀과 소금을 섞어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믿기지 않죠? 우리나라의 수면제 시장 규모는 연간 3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단지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 불면증을 다스린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제가 아는 한 전직 약사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은퇴하시면서 정말 충격적인 고백을 하셨습니다. 20년 넘게 약국에서 수면제를 팔았지만 정작 나는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대신 매일 밤 꿀 반 스푼에 소금 한 꼬집을 섞어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방법을 모르고 평생 수면제만 먹으면 1년에 60만 원, 10만 원 10년이면 600만 원이 약값으로 날아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면제는 먹을수록 내성이 생기는 무서운 약이에요. 처음엔 반알, 나중엔 한 알, 그리고 결국 두 알, 세 알.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약 없이는 절대 잠들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5년 이상 수면제를 복용한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48%나 높다고 합니다. 네, 무려 48% 거의 절반이 치매에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수면제에 의존하고 있죠. 왜일까요? 다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오늘은 꼭 자야 하는데 하면서 밤마다 뒤척이고 계신가요? 밤 10시에 눈 감으면 11시, 12시, 새벽 1시에만 보다가 아침이 되고 TV 보다가 꾸벅는데 막상 침대에 누우면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우리 또래 모임 가면 첫 번째 화제가 어제 몇 시간 잤느냐 하는 거잖아요. 다들 똑같은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새벽 2시에 꼭 깨서 화장실 가고 나면 다시 잠이 안 온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다리가 쑤시고 저여서 잠을 못 잔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남편이나 아내 콧구리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치 다양한 이유로 고생하고 계세요. 저도 그 마음 정말 잘 알아요. 내일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잠이 안 와서 초조하고 억지로 자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잠이 달아나고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차고 어제 있었던 일부터 10년 전, 20년 전 일까지 다 떠오르잖아요. 심지어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혼났던 일까지 생각나더라고요. 잠 못 자는 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낮에는 멍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짜증만 늘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다 겪어봤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불면증이 계속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 위험이 높아지고 치매 확률도 3배나 증가한대요. 심장병 위험도 2배 이상 높아지고요. 면역력도 떨어져서 감기도 자주 걸리고 대상포진 같은 병에도 잘 걸린대요. 이대로 놔두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7일이면 확실히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끼리는 서로 도와야 하잖아요. 병원이나 약국에서 안 알려주는 것들 우리끼리라도 나눠야죠. 저도 이 방법 알고 나서 주변 분들께 다 알려드렸는데 효과 본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왜 우리가 잠을 못 자는지 알아야 해요. 사람마다 불면증의 원인이 다르거든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열대야형이에요. 한겨울에도 이불 걷어차고 주무시는 분들, 발바닥에서 열이 나서 이불 밖으로 발 내놓고 자는 분들이 바로 이 유형이에요. 목덜미에 땀이 나서 베개가 축해지는 분들도 있고, 등에서 열이 나서 잠옷을 여러 번 갈아입는 분들도 계세요. 제 친구 중에 68세 되신 분이 있는데, 여름엔 선풍기 2대 틀어놓고도 못 주무세요. 에어컨도 18도로 맞춰 놓는데 그래도 덥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열대야형 분들은 몸에 열이 많아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분들을 소양인이라고 부르는데 평소에 성격이 급하고 활동적인 분들이 많아요. 열대야형이신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꿀을 아주 조금만 스푼만 넣으세요. 이것보다 많이 넣으면 오히려 몸에 열이 더 나요. 거기에 바다 소금 한 꼬집 넣고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세요. 물 온도가 정말 중요해요.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몸을 더 뜨겁게 만들어요. 1000보다 약간 낮은 정도, 한 35도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페퍼민트 차에 타서 드시면 더 좋아요. 페퍼민트가 몸을 시원하게 해주거든요. 페퍼민트가 없으면 박차도 좋아요. 마트에서 박하사탕 아시죠? 그 박하예요. 시원한 느낌 주는 그 성분이 천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이 있어요. 저녁 7시에 조격하지 마세요. 열대야형은 오히려 손목을 차갑게 해주는 게 좋아요. 세수대야에 찬물 받아놓고 손목까지만 5분 정도 담그세요. 너무 차가운 물 말고 시원한 정도의 물이에요. 이렇게 하면 천이 살짝 내려가면서 잠이 잘 와요. 그리고 침실에 선풍기를 틀어놓을 쇠지 말고 벽 쪽으로 돌려놓으세요. 공기가 순환되면서 시원해지거든요. 잠옷 도면 소재 얇은 걸로 입으시고 이불도 얇은 걸로 덮으세요. 두 번째 유형은 불안형이에요. 누우면 온갖 걱정이 다 떠오르는 분들이죠.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며느리한테 뭐라고 했는데 괜찮을까? 아들이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손주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분들이에요. 우리 옆집 아주머니가 딱 이런 분이세요. 낮에는 멀쩡하신데 밤만 되면 걱정이 태산이래요.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드신대요. 그것도 꿈을 많이 꿔서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불안형들은 보통 예민하고 섬세한 성격이에요. 남의 눈치도 많이 보고 작은 일도 크게 걱정하는 편이죠. 완벽주의 성향도 있어서 뭐든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이런 분들은 교감신경이 너무 활발해서 밤에도 긴장이 안 풀리는 거예요. 불안형 분들은 꿀을 1분 1스푼 넣으세요. 그리고 소금은 일반 바다 소금보다 휘말라야 핑크솔트가 더 좋아요. 핑크솔트에는 마그네슘이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마그네슘이 뭐냐고요? 천연 진정제라고 보시면 돼요.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실제로 병원에서도 불안증 환자들에게 마그네슘 보충제를 처방하기도 해요. 이거를 캐모마일채 타서 드세요. 캐모마일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국화차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트에 가면 티백으로 팔아요. 보통 수면차 코너에 있어요. 이 캐모마일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유럽에서는 아기들 재울 때도 캐모마일 차를 먹인대요.
불안형 분들은 또 하나 꼭 해야 할 게 있어요. 3줄 감사 메모예요. 복잡한 일기 쓸 필요 없어요. 딱 3줄만 적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점심 된장찌개가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적어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감사 메모를 쓸 때는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아요. 그냥 건강에 감사하다가 아니라 오늘 무릎이 안 아파서 시장 다녀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요. 구체적으로 쓸수록 긍정적인 감정이 더 잘 느껴져요. 그리고 불안형 분들은 저녁에 명상 음악을 들으면 좋아요. 유튜브에 수면 명상 음악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빗소리, 파도소리, 새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도 좋아요. 볼륨은 아주 작게 해서 은은하게 들리는 정도로 하세요. 3번째 유형은 각성형이에요. TV 보다가 꾸벅 줬는데 막상 침대에 누우면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분들이에요. 거실 소파에서는 잠이 쏟아지는데 침실만 가면 정신이 번쩍 드는 분들이죠. 제가 예전에 딱 이런 타입이었어요. 저녁 먹고 TV 보다가 졸려서 침실 가면 갑자기 잠이 달아나더라고요. 각성형은 생체 리듬이 깨진 경우가 많아요. 우리 몸이 언제 자야 하는지 헷갈려 하는 거예요. 낮에 너무 많이 주무시거나 불규칙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없어서 낮에 누워 계시는 분들도 각성형이 되기 쉬워요. 각성형 분들은 꿀을 1스푼 넣으세요. 좀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각성형은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몸이 에너지가 떨어지면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잠을 안 재우거든요. 꿀이 적절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몸이 안심하고 잠들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켈틱 시솔트를 쓰세요. 켈틱 시솔트가 뭐냐고요? 프랑스 바닷가에서 나는 회색빛 소금이에요. 이 소금에는 미네랄이어 가지나 들어있대요. 일반 소금과 달리 약간 촉촉한 느낌이 있어요. 마트에서 잘 안 팔면 인터넷으로 주문하실 수 있어요. 좀 비싸긴 한데 오래 써요. 한 봉지 사면 6개월은 쓰거든요. 이걸 따뜻한 우유에 타서 드세요. 우유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두유도 괜찮아요. 아몬드 우유도 좋고요.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수면 호르몬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줘요. 트립토판이 어려운 말 같죠? 그냥 자오게 하는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나나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바나나 우유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하는 거예요. 각성형 분들은 침실 온도를 18도로 맞추고 양말 신고 주무세요. 이상하게 들리시죠? 방은 시원하게 발은 따뜻하게 하면 잠이 잘 온대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이에요. 우리 몸은 천이 떨어질 때 잠이 오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발이 따뜻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열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천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잠이 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어떤 유형인지 아셨으니 7일 프로그램을 시작해 볼게요. 왜 7일이냐고요? 우리 몸이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는 최소 기간이 일주일이거든요. 21일이나 한 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딱 일주일만 해보시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자신의 유형을 파악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두 가지가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열대야형이면서 불안형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을 절반씩 섞어서 하시면 돼요. 이틀 동안 자기 전에 자신의 상태를 체크해 보세요. 몸이 더운지, 찬지 걱정이 많은지, 아니면 그냥 잠이 안 오는지, 이걸 간단하게 메모해 두세요. 복잡하게 쓸 필요 없어요. 오늘은 덥다. 오늘은 걱정 많음. 이렇게만 적으셔도 돼요. 시간도 같이 적어두면 좋아요. 몇 시에 잤는지, 몇 시에 깼는지, 다시 잠들었는지 이런 것들이요. 셋째 날과 넷째 날은 맞춤 레시피를 찾는 시간이에요. 자신의 유형에 맞는 꿀과 소금의 양을 조절해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꿀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각성되실 수 있어요. 그럼 양을 줄여보세요. 또 어떤 분은 소금이 너무 적으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살짝 늘려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한 번에 확 바꾸지 말고 조금씩 조절하는 거예요. 오늘은 꿀을 조금 줄여봤는데 어떤지, 내일은 소금을 조금 늘려봤는데 어떤지 이렇게 실험하듯이 해보세요.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물의 온도도 조절해 보세요. 어떤 분은 따뜻한 게 좋고 어떤 분은 미지근한 게 좋아요. 물의 양도 중요해요. 너무 많이 마시면 화장실 가고 싶어서 잠이 안 오니까 210ml 정도 종이컵 한 컵 정도가 적당해요.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은 최적의 타이밍을 찾는 시간이에요. 어떤 분은 자기 30분 전에 마시는 게 좋고 어떤 분은 1시간 전이 좋아요. 제가 아는 분은 처음엔 자기 직전에 마셨는데 오히려 화장실 가고 싶어서 잠이 안 왔대요. 그래서 1시간 전으로 바꿨더니 딱 좋더래요. 또 다른 분은 너무 일찍 마시면 효과가 없어서 30분 전이 최적이었다고 하시고요. 타이밍을 찾을 때는 자신의 저녁 일과도 고려하세요. 저녁 식사 시간, TV 보는 시간, 씻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마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몸이 시간을 기억하거든요. 일곱째 날은 완성의 날이에요. 이제 여러분만의 수면 루틴이 완성된 거예요. 몇 시에 꿀소물을 마시고 얼마만큼 넣고 어떤 차에 타서 마시는지 다 정해진 거죠. 이제 이걸 계속 실천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계절별로도 조정이 필요해요. 여름에는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땀으로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여름에는 소금을 평소보다 조금 더 넣으세요. 한 꼬집 반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대신 물은 조금 시원하게 해서 드시고요. 겨울에는 우리 몸이 천을 유지하려고 에너지를 많이 써요. 기초 대사량이 여름보다 10%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꿀을 조금 더 넣어서 에너지를 보충해 주는 게 좋아요. 물도 따뜻하게 해서 드시고요. 그리고 생강을 얇게 썰어서 한두 조각 넣어도 좋아요.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혈액 순환도 도와주거든요. 봄, 가을 환절기는 기본 레시피 그대로 하되 감기 조심해야 하니까. 비타민 C가 들어있는 레몬을 조금 짜서 넣는 것도 좋아요. 레몬 반 개 정도 짜서 넣으면 상큼하면서도 건강에 좋아요. 자, 그런데 당뇨 있으신 분들은 꿀이 걱정되시죠? 여기서 우리가 쓰는 꿀의 양은 정말 적어요. 반 스푼이면 대략 10g 정도예요.
이 정도는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 방법 쓰시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걱정되시면 꿀 대신 스테비아라는 천연 감미료를 쓰셔도 돼요. 스테비아는 혈당을 올리지 않거든요. 마트에서 스테비아 가루나 액상으로 팔아요. 단맛은 설탕의 200배인데 칼로리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계피가루를 아주 조금 넣으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대요. 실제로 독일에서는 당뇨 환자들에게 계피를 권하기도 한다고 해요. 계피에는 혈당을 낮추는 성분이 있거든요. 물론 약을 대체하는 건 아니고 보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 소금이 걱정되시죠? 우리가 쓰는 소금의 양도 정말 적어요. 한 꼬집이면 1끼도 안 돼요. 이 정도는 혈압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에 들어있는 칼륨이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일본에서 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천일염을 적당량 섭취한 그룹이 정제염을 먹은 그룹보다 혈압이 더 안정적이었대요. 천일염에는 나트륨 외에도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미네랄이 균형 있게 들어있거든요. 하지만 걱정되시면 처음엔 소금을 정말 아주 조금만 손가락 끝에 묻을 정도만 넣어 보세요. 그리고 혈압을 체크해 보시고 문제 없으면 조금씩 늘려 보세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마시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은 조심해야 해요. 그럼 가벼운 크래커 한두 개 드시고 마셔도 돼요. 아니면 물의 양을 좀 늘려서 물게 해서 드세요. 천천히 한 모금씩 나눠서 드시면 부담이 덜해요. 그리고 꿀 대신 올리고당을 써도 괜찮아요. 올리고당은 위장에 부담이 덜 가거든요. 장 건강에도 좋고요. 다만 올리고 당은 꿀보다 단맛이 약하니까 양을 조금 늘려서 넣으세요. 자, 이제 실제로의 방법을 써본 분들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드릴까? 경기도에 사시는 72세 할머니는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대요. 처음엔 수면제 반알로 시작했는데 나중엔 2알씩 먹어도 잠이 안 왔다고 해요. 낮에는 늘 멍하고 기억력도 떨어져서 손주들 이름도 헷갈릴 정도였대요. 그런데 이 방법을 쓰고 일주일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대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효과가 있더래요. 한 달 후에는 거의 아침까지 푹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대요. 물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천천히 줄여가면서 끊으신 거예요. 부산에 사시는 68세 할아버지는 열대야형이셨어요. 여름마다 지옥이었대요.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까지 켜놓고도 못 주무셨대요. 전기가 한 달에 20만 원씩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페퍼민트 차에 꿀 조금 소금 한 꼬집 타서 드시고 손목 냉찜질 하시니까 확실히 다르다고 하세요. 특히 에어컨 안 틀고도 잘 수 있게 됐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전기료도 절약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일석이조라고 하세요. 요즘은 낮에도 활력이 넘쳐서 매일 등산 다니신대요. 서울에 사시는 65세 아주머니는 불안형이셨어요. 자식들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이 안 왔대요. 특히 큰아들이 사업이 안 좋아서 매일 밤 걱정하느라 잠을 못 잤다고 해요. 그런데
캐모마일 차에 꿀소금 타서 드시고 3줄 감사 메모 쓰시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처음엔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쓰려고 보니까 감사한 일이 많더래요. 지금은 밤 쉽시면 자연스럽게 졸려서 주무신다고 해요. 아들 사업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대요. 긍정적인 마음이 좋은 기운을 불러온다고 믿으신데요. 인천에 사시는 70세 할아버지는 각성형이셨어요.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없어서 낮에 자꾸 누워 계셨대요. 그러다 보니 밤에 잠이 안 오더래요. TV 보다가 조는데 침대만 가면 멀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유에 꿀 1스푼 켈솔트 넣어서 마시고 침실 온도 18도에 양말 신고 주무시니까 확 달라지더래요. 특히 낮에 산책을 1시간씩 하니까 더 효과가 좋았대요. 지금은 밤 10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신대요. 물론 모든 분들께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효과를 못 보신다면 몇 가지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꿀과 소금의 품질을 확인하세요. 꼭 천연 꿀이어야 해요. 설탕 섞인 가짜 꿀은 효과가 없어요. 꿀 살 때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순수 꿀 100%인지 보는 거예요. 가격이 너무 싸면 의심해 봐야 해요. 진짜 꿀은 어느 정도 가격이 있거든요. 천일염이나 바다소금, 히말라야 소금을 쓰세요. 정제염은 미네랄이 없어서 효과가 떨어져요. 천일염도 국산이 좋아요. 신안이나 태안에서 나는 천일염이 품질이 좋아요. 굵은 소금보다는 고운 소금이 물에 잘 녹아요. 두 번째, 다른 방에 요인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저녁에 커피 드시면 안 돼요.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콜라 같은 카페인 음료도 피하세요.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으니까 저녁엔 먹지 마세요. 술도 안 돼요. 술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은 깊은 잠을 방해해요. 술 마시고 자면 자주 깨고 아침에 더 피곤해요. 담배도 가능하면 줄이세요. 니코틴이 각성 효과가 있거든요. 저녁 식사도 가볍게 하세요. 과식하면 소화 때문에 잠이 안 와요. 특히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은 피하세요. 저녁은 6시쯤 먹고 자기 3시간 전엔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침실 환경을 체크하세요. 너무 밝지 않나요? 작은 불빛도 수면을 방해해요. 커튼을 두껍게 하거나 안대를 쓰세요. 너무 시끄럽지 않나요? 시계 소리, 냉장고 소리도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귀마개를 쓰거나 백색 소음기를 활용하세요. 매트리스가 너무 딱딱하거나 푹신한 건 아닌가요? 척추가 일자로 유지되는 정도가 좋아요. 베개 높이는 적당한가요? 너무 높으면 목이 꺾이고 너무 낮으면 목이 뒤로 젖혀져요. 옆으로 누웠을 때 척추가 일직선이 되는 높이가 좋아요. 네 번째, 스마트폰을 침실에 가져가지 마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블루라이트도 문제지만 자꾸 보게 되잖아요. 카톡 확인하고 뉴스 보고 유튜브 보다 보면 새벽이 돼요. 휴대폰은 거실에 두고 가세요. 알람이 필요하면 구식 자명종을 쓰세요. 다섯 번째, 낮에 햇볕을 쬐세요. 30분이라도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잘 만들어져요. 멜라토닌이 뭐냐고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수면제라고 보시면 돼요.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면 밤에 멜라토닌이 잘 분비돼요.
6번째 운동을 하세요. 하지만 저녁엔 하지 마세요. 운동하면 천이 올라가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잠이 안 와요. 오전이나 오후에 하는 게 좋아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아요. 하루 30분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병원에 가 보셔야 돼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수 있어요. 자다가 숨이 멈췄다 다시 쉬는 병이에요. 콧꼬리가 심하고 낮에 너무 졸리고 아침에 두통이 있으면 의심해 봐야 해요. 이건 꼭 치료받으셔야 해요. 방치하면 심장병 뇌졸중 위험이 높아져요. 하지 불안증군도 있을 수 있어요. 다리가 저리고 간질간질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병이에요.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해져요. 철분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혈액 검사 받아보세요. 철분제 먹으면 좋아져요. 갑상선 문제일 수도 있어요.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잠을 못 자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심장이 빨리 뛰고 땀이 많이 나고 잠이 안 와요.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낮에 너무 피곤한데 밤엔 잠이 안 오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간단한 피검사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도 고려해 봐야 해요.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노년기 우울증은 불면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새벽에 일찍 깨서 다시 못 자거나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는 증상이 나타나요. 이런 경우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아보세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감기 걸리면 내과 가듯이 마음이 아프면 정신과 가는 거예요. 약물 부작용일 수도 있어요. 고혈압 약이나 심장약 중에는 불면증을 유발하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는 밤에 화장실 자주 가게 해서 잠을 방해해요. 스테로이드나 기관지 확장제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고요. 드시는 약이 있으시면 의사나 약사에게 불면증 부작용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약 먹는 시간을 조절하거나 다른 약으로 바꾸면 해결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3가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는 거예요. 효과 빨리 보고 싶어서 꿀을 2스푼 소금을 1숟갈 넣는 분들이 계세요. 이러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속이 더부룩하고 갈증나고 화장실 자주 가게 돼요. 처음엔 적게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세요. 욕심 내지 마세요. 두 번째 실수, 매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은 꿀물, 내일은 그냥 물, 모레는 우유. 이렇게 계속 바꾸면 우리 몸이 적응을 못해요. 최소 일주일은 같은 방법으로 해보고 판단하세요. 일관성이 중요해요. 3번째 실수, 다른 수면제와 같이 먹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해요. 천연 방법이든 약이든 하나만 하세요. 섞어서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수면제를 끊고 싶으시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천천히 줄여가세요. 갑자기 끊으면 금단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여기서 추가로 도움되는 방법들 더 알려드릴 거. 꿀속물 마시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 하세요. 어깨 돌리기, 목 돌리기, 발목 돌리기 정도만 해도 돼요. 몸에 긴장이 풀리면서 효과가 더 좋아져요. 특히 목 스트레칭이 중요해요.
목 근육이 긴장되어 있으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안 좋아져서 잠이 안 와요. 복식 호흡도 같이 하면 좋아요. 복식 호흡이 뭐냐고요? 배로 숨 쉬는 거예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넣는 거예요. 이걸 5번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 내쉬는 4-7-8호법도 좋아요. 하버드 의대에서 개발한 방법이에요. 발 마사지도 도움이 돼요. 가기 전에 발바닥을 주물러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특히 발가락 사이사이를 꾹꾹 눌러주면 시원하면서 긴장이 풀려요. 테니스 공을 발바닥에 놓고 굴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로마 테라피도 활용해 보세요. 라벤더 오일 한두 방울 베개에 떨어뜨리면 진정 효과가 있어요. 라벤더가 없으면 유칼립투스나 페퍼민트도 좋아요. 너무 많이 떨어뜨리면 오히려 자극이 되니까 조금만 쓰세요. 잠자리 의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로 준비하면 우리 몸이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인식해요. 예를 들면 9시에 꿀물 마시고 9시 30분에 세수하고 양치하고 10시에 잠자리에 드는 식으로요. 독서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너무 재밌는 책은 피하세요. 추리소설이나 스릴러너는 오히려 각성시켜요. 시집이나 수필, 종교 서적 같은 잔잔한 책이 좋아요.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이 좋고요. 명상이나 기도도 도움이 돼요.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간단한 명상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잡념이 들어와도 그냥 흘려보내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세요.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열대 야영은 꿀 1, 4분의 스푼 바다소금, 차가운 페퍼민트차 손목 냉찜질이 좋아요.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시원하게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불안형은 꿀 스푼 핑크 솔트, 캐모마일차 3줄 감사 메모가 도움돼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각성형은 꿀 스푼 켈솔트 따뜻한 우유 침실, 18도의 양말 신기가 효과적이에요. 생체 리듬을 맞춰주는 게 핵심이에요. 7일 프로그램은 처음 이틀은 유형 파악 3일과 4일은 레시피 조절 5일과 6일은 타이밍 찾기 7일째는 완성이에요.